올해 90세입니다. 국내 최고령 현역 배우인 신구 선생님이 주인공으로 연극 무대에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별세한 큰형 고 이순재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도 함께 드러냈다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밥 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이순재 씨, 내 형님이라고 불렀던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내가 위로 모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 그가 아쉽기 짝이 없는데 어쨌든 살아있으니 숨을 쉬고 있으니 내가 평생 하던 일은 해야죠.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답이 된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잘하셨어요. 무대에 오를 수 없는 몸이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걷는 것서부터 계속해서 집안에서 연습을 위한 준비를 몇 달 동안을 해주셨고요. 그 내용을 짧게 문자로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불란서 금고 이 작품이 당신께서 살아계시는 이유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예, 작년에 고 이순재 선생님 빈소에 신구 선생님이 직접 다녀가시기도 했죠. 저희 정치다에서도 신구 선생님 모습을 생중계해 드렸었는데 당시에도 건강이 좀 좋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직접 큰형 마지막 가는 길 내가 배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축을 받고 오시는 모습이 참 국민들에게 큰 또 찡한 마음을 들게 했는데 안 기자님, 이번 연극을 위해서 건강이 좋지 않으셨잖아요. 걷는 것부터 다시 연습했다라는 게 장진 감독의 설명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신구 선생은 1936년생, 올해 9순이 됐습니다. 게다가 지난 2022년에는 신부전증 때문에 수술 한 차례 받기도 했었죠. 건강이 회복된 후에 무대 위에 다시 올랐는데 지난해 형이라고 유일하게 불렀던 이순재 선생이 돌아간 후 굉장히 심리적 충격이 컸었습니다. 당시 저도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나도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었죠. 예.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렇게 장진 감독으로부터 9월에 해당 연극의 대본을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대를 내가 완주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한 달 정도 지나고 하자고 승낙을 했는데 그 사이에 몸을 계속 만드셨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 나는 원래 배우였기 때문에 연기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대에 오를 수 있는 나의 몸을 만들어야 된다. 그 연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밥을 먹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 3끼 밥을 먹는 것처럼 신구라는 사람의 존재의 이유가 연기이기 때문에 결국 다시금 몸을 만들어서 걸음마부터 하는 마음으로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 작년 이순재 선생님 빈소를 찾을 때도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데 이번 작품을 하기 위해서 집안에서 걷기부터 시작해서 몇 달 동안 몸을 만들어서 무대에 오를 수 없는 몸 상태였지만 우리 국민들, 팬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연극은요, 장진 감독이 직접 대본을 썼다고 하는데 안 기자님, 신구 선생님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한 그 비화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신구 선생을 상정해 두고 작품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내용을 보면은 각자의 욕망을 갖고 5명의 인물이 은행 건물 지하에 있는 금고를 터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서 예. 신구 선생의 역할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 탁월한 감각으로 상황을 읽어내는 늙은 기술자 역할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을 맨 처음에 건네면서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평양냉면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 작품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가 없는데 예. 한 달 후에 다시금 대학로의 한 중국 식당에서 만났을 땐 고량주 한두 잔 하시더니 곧바로 하자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인즉 한 달 동안 마음이 변하기보다는 한 달 동안 자신의 몸을 추스리면서 내가 그렇군요. 무대에 설 수 있는 사람인지를 검토해봤던 것으로 보이고 정말 걸음마부터 다시 걸음걸이부터 바꾸는 심정으로 이 작품을 검토를 하고 내가 이제 무대에 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죠. 걸음마부터, 걸음걸이부터 다시 시작해서 몸을 만들어서 한 달 뒤에 내가 한번 해보겠소. 그리고 2달 동안 지금 더 연습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신구 선생님이 주연을 맡은 이 연극이요, 다음 달에 첫 공연을 시작하는데 그 어떤 출연자들보다 더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몸이 신통치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서 이 작품에 누가 안 되게 만들어 볼까 고심은 하고 있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어려운 점이 내가 마음대로 이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어렵죠. 대사 외우시고 이런 거 안 힘드시냐고. 아 힘들죠. 당연히 이 나이가 되니까 외웠던 것도 금방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래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나이 먹으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나뵌 분 중에서 그 기준이 가장 높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늘 이렇게 투정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정말 개인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제도 그랬고 늘 연습실에서 선생님은 자리를 안 드세요. 그리고 펜을 항상 손에 쥐고 하는 걸 다 보시면서 제가 지류 형님한테 디렉션 하는 거를 다 기록하시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지류 형님의 대사 요만큼 틀리니까 갑자기 대사 프롬프트를 그 정도로 저희의 연습 진행에 모자름 없이 잘 쫓아오고 계세요. 야, 그러니까 지금 성지루 씨가 대사를 틀리니까 아이고 틀렸어. 프롬프트를 다시 또 해주시고 이렇게 지금 다른 배우들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배우는 아니지만 이제 배우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데 그러시죠. 자기 연기에 충실한 배우가 있고 상황 전체를 읽는 배우가 있습니다. 내 것만 하고 딱 끝내고 관심 안 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상황 전체를 아우르는 분이 있다. 네, 대사 소화에만 급급한 게 아니라 이 흐름 전체를 읽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내 대사만 외우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대사까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예. 왜냐면은 상대방의 대사를 알아야지 그 끝에 내가 그 대사를 왜 하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신구 선생은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어린 후배 배우들이 대사 실수하는 것까지 일일이 잡아주는데 결국 내가 지금 대사를 외우는 게 내 대사만 외우기 힘든 게 아니라 예전처럼 전체를 읽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힘에 붙이는 것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현재 무대에서는 신구 선생의 마음 자세입니다. 예.